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94쪽 펴주면 되고요. 자, 테마 2번 다양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은 이라는 단원 선생님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학습지 선생님이 나눠줬죠. 자,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지금 첨부해 놨으니까 인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194쪽에 자, 주제 탐색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그 제목에서 또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학습했잖아요. 자,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여러 가지 뭐 기후, 지형, 식생, 뭐 종교, 언어, 관습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자, 문화권이 만들어졌다.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리적 범위, 우리가 대륙별로, 대륙 단위로 지리적으로 나눠봤을 때 이런 문화권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히 학습을 했고, 오늘은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적으로 쭉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됩니다. 문화가 변하거든요. 자, 그렇게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요인들,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양상, 자, 이렇게 간단히 학습을 할게요. 자, 먼저 주제 탐색 보면은 다음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의식주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의식주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과거, 현재 비교해서 사진이 나타나 있고, 먼저 의생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00년이라는 기간이 참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면, 일단 과거에는 한복을 입고 있죠. 머리에 남자는 갓을 쓰고. 자, 현재 그 의생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의복이 서양화, 그러니까 서구화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의복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식생활 보면은 일단 이제 눈에 띄게 우리가 이제 옛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앉아서 먹는다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이 남자들 먹고 있을 때 여자 이 할머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또 남녀 겸상을 하지 않았죠. 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날에는 식탁에서 남녀 같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탁에 앉는 게 사실은 이제 무릎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앉는 것보다. 그래서 요새도 식당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좌식 식탁이 다 이제 이렇게는 이제 식탁을 놓는 추세죠. 이렇게 앉아서 먹는, 의자에 앉아서 먹는. 자, 주생활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온돌 바닥에서 직접 이렇게 이불을 펴고 누워서 이제 잤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거. 기본적인 의식주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해서 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95쪽에 일단 내용을 학습지에 자, 같이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우리 예전처럼 이렇게 날개 부분의 문제 요 자료 요 같이 확인할게요. 일단 내용은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1번, 2번을 할 거예요. 1번, 2번. 자,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자, 먼저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화 변동이란 자,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글씨체가 좀 크다, 그쵸? 자, 여기다가 옮길게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은 밑에 칸에다가 쓰면 돼요. 자,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여기 상호작용하면서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을 문화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나타나고 있죠. 먼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화는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화변동의 원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내적 요인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 먼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기존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하죠. 발명.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든지 증기기관은 우리 산업혁명 때 제임스 와트가 만든 동력기관이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장착해서 증기기관 차, 지금 이제 기차 뭐 이런 것의 전신이죠. 증기기관 선, 증기기관으로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다면 사람이 직접 노를 저었다면 이제는 증기기관을 붙인, 그러니까 증기기관 선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배가 사람이 직접 노를 젓지 않아도 이 석탄을 떼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를 운행할 수 있게 됐죠. 아주 혁신적인 교통의 발달이 가능했던. 증기기관, 그다음에 뭐 김치라던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이 훈민정음이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우리 이제 뭐 문학, 언문학이 우리 한글 문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죠. 스마트폰이 가능해지면서 요새 우리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 인터넷, 새로운 SNS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요새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1위가 그러니까 뭐 1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아주 우선순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뭐 그런 것들도 많죠. 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자동차라던가 활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문화가 새롭게 또 변동해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어. 그래서 그걸 새롭게 찾아냄으로써 우리 문화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견이라고 하죠. 발견.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라던가 불도 원래 없었던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구 이 상에서 존재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을 뿐. 자,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이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기존의 문화와 새롭게 또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식문화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고기를 익혀 먹게 되면서 훨씬 이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게 되고 영양소도 훨씬 더 우리 뇌에 빨리 전달하게 되면서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해지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내적 요인이고, 그리고 외적 요인에서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육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가 우리한테 전달되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대표적으로 베트남 쌀국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주식이 여기도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또 주식이 쌀이고 여기서는 쌀로 국수를 만들어 먹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나 발견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한 거고
등장한 거고 우리가 없던 걸 만들어내거나 또는 있었지만 몰랐던 걸 찾아내거나 또는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문화가 전달된 것을 우리가 전파라고 하죠. 자, 이런 내적 요인, 외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는 변동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화가 변동된 우리 그 양상, 그 결과 어떻게 이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살펴보면 일단은 내재적으로는 우리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문화가 이제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재적 변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다른 문화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전파된 거 했었죠? 다른 문화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가 바뀐 것을 외재적 변동 또는 문화 접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거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문화 병존이라고 합니다. 문화 병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A라고 하는 사회에 이 B라는 사회에 문화가 전파된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어느 하나 없어지지 않고 서로 각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다 유지하면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내부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의 이태원에 가면 이 이슬람교까지 해가지고 이 각 절도 있고 천주교 교회, 개신교 교회 또는 이슬람 사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태원에 가면. 그리고 이태원은 다양한 외국인들이 어울려서 공존하며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교는 우리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천주교, 개신교는 우리 일제강점기, 개신교는 특히 일제강점기, 천주교는 그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란히 어느 하나 이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특히 이런 다양한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서로 간에 막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우리 종교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이런 종교 갈등 때문에 전쟁이 수십 년까지 일어난 적도 있어요. 외국에는 특히 유럽에.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종교끼리 서로 전쟁을 한 적은 없잖아요.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문화 병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로 탄생하는 현상을 문화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융합. 서로 이제 섞이는 거죠. 화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화가 있는데 B라는 문화가 전파되어서 완전히 이제 두 문화가 섞여서 C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이걸 이제 문화융합이라고 하거든요. A와 B가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음식 재료를 외국의 요리 방식과 결합한 라이스버거, 밥버거. 요새는 봉구수 밥버거 이게 이제 유명한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롯데리아에서도 라이스버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선생님 중학생 때 이럴 때 특히 그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라고 하는 거는 서양 음식인데 우리의 주식인 쌀을 이게 특히 어른들은 빵 먹으면 요기가 안 되는 것 같다. 밥을 먹어야 막 속이 든든하다 해서 라이스버거라는 게 이제 등장했죠. 그때. 아니면은 이 김치를 섞어가지고 김치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불고기라는 거를 이제 섞어서 불고기 버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가스라는 것도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이 처음 이제 개항했을 때 1800년대 중후반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조금 키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처음 개항하고 나서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빨리 우리도 근대화하자, 와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클까? 우리도 빨리 저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미국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저런가? 우리도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고기가 비싸고 또 귀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빵가루나 이런 거 밀가루 같은 거를 덮어 해가지고 튀기니까 이제 부피가 커지잖아요. 고기는 고기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다 해서 돈가스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죠. 특히 돈가스를 싫어하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거든요. 남자들은 돈가스 엄청나게 이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양식 돈가스도 있고 일본식 돈가스도 있죠. 이런 돈가스 이런 것도 서양의 그런 고기와 그 일본의 그런 이제 일본에서 또 튀김을 그 당시에 많이 먹고 이런 이제 섞여가지고 만들어 낸 거죠. 이런 음식이 굉장히 우리 찾아보면 이런 그 새로운 그 새롭게 음식과 음식 문화가 만들어져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한 사례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서 해체되거나 소멸하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문화 동화. 동화라는 말은 그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그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걸 동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가 있는데 B라는 문화가 여기에 전파가 됐어. 그런데 이 A라는 문화에 흡수돼 버려서 아예 이 B라는 문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B 문화가 A 문화에 흡수돼서 소멸되거나 해체돼 버리는 현상. 우리 아까 문화 병조는 B라는 문화가 A라는 문화에 전파되긴 했지만 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 융합은 B라는 문화가 A라는 문화에 전파가 됐지만 그게 흡수되면서 두 문화가 섞여가지고 아예 새로운 문화가 된 거고, 문화 동화는 B라는 문화가 A라는 문화에 전파가 됐는데 아예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A라는 문화가 너무나 우세해서 여기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방금 그 PPT를 미리 안 깔아놔서 PPT 깐다고 잠시 끊고 다시 이었습니다. 자, 여기 문화 동화의 예를 보면은 중세 프랑스 문화에 동화된 노르만족, 이 문화 동화의 예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같이 볼게요. 자,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유럽 초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0세기 이전, 뭐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요. 10세기 이전에 이제 8세기에서 이제 9세기 정도에 여기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고,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나라, 여기 있는 것처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반도인데, 여기는 북유럽이에요. 굉장히 춥고 겨울이 굉장히 긴 이제 그런 지역에 처음에 그 당시 9세기 뭐 이쯤에 10세기 요쯤에 여기 살던 민족이에요. 바이킹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라나? 바이킹족 또는 노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워낙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부터 그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우리 왜 놀이동산 가면 그 바이킹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타고 옛날부터 이제 이 유럽, 서유럽, 뭐 남부 유럽 이쪽으로 동부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약탈하던 민족이에요. 본인들이 살던 지역은 굉장히 땅이 척박해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은 저기
북쪽에서 이제 뭐 유목하던 거란족이 어진 족이 이 민족이 살던 지역은 땅이 척박해서 밑에 농경 민족을 약탈하고 했잖아요. 뭐 흉노라든지.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노르만족은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다른 유럽 지역으로 와서 이제 약탈하면서 여기 정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민족인데 10세기 이후에 여기 프랑스 여기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보이죠? 노르망디 공국. 여기에 이제 여기가 옛날 프랑스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프랑스 왕으로부터 이 지역을 이제 영지로 받아가지고 정착했던 노르만족의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땅의 이름을 노르망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노르만족이 프랑스에 정착하고 나서 이 프랑스 문화가 이제 훨씬 이제 뿌리가 깊죠. 옛날 이제 로마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정착한 노르만족이 자신의 그 문화적 뿌리를 잃고 점차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만족의 그 문화는 해체되고 소멸되고 프랑스 문화에 동화돼 버렸다. 그래서 문화 동화의 하나의 예로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상실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북아메리카 생각하면 지금 미국 땅 지도가 좀 이상한데 북아메리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밑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이제 이주해가 땅이 붙어 있을 때 아시아에서 이주해서 쭉 1만 년 전부터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영국인들이 처음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주하고 이 동쪽에 뭐 살면서부터 그 프랑스인들도 넘어오고 많은 유럽인들이 넘어오면서 점차 여기에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들로부터 자꾸 이제 밀려나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유럽인들이 계속 욕심을 부려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서쪽까지 계속 내 땅을 넓히게 되죠. 그렇게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결국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는 거의 지금 우리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PPT 잠시 보면 고유 언어를 상실한 아메리카 원주민 2008년 1월 에아크 출신인 메리 스미스 존스가 사망했다. 자, 이 사람은 원주민입니다. 자, 붉은 천둥구름으로 알려진 카를로스 베르테즈는 1996년 1월 사망했다. 원주민들은 이름을 이렇게 자연현상, 자연과 동물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뭐 붉은 늑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들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람도 원주민이에요. 자, 이들이 사망함으로써 인류는 에아크족과 카토바어를 잃었다. 원주민어예요. 이들이 마지막 원주민이었던 거죠. 이 언어를 쓰는. 이들이 두 언어를 사용한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소멸 중이거나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는 2434개로 추정된다. 2009년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언어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2,500여 개가 심각한 소멸위기이며 199개 언어는 사용자가 10명도 채 안 돼서 곧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옛날에는 훨씬 다양한 언어가 많았는데 지금 주로 쓰는 게 영어잖아요. 영어 뭐 또는 뭐 이런 줄이 뭐 중국어라던가 인도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이런 문화가 점점 우세해지면서 이런 이제 소수 사람들이 쓰는 이런 언어는 거의 소멸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문화 동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화 변동의 의미랑 그리고 문화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들,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문화 융합의 예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거 라이스버거, 돈가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문화 융합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한 장 여기 교과서 195쪽이죠. 195쪽에 여기 잠깐 보면은 발명이나 발견의 사례는 우리 아까 학습지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한류 현상은 문화 변동의 요인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한류 현상은 지금 특히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한 10년 전에는 K 뭐 드라마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K-팝을 중심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달돼서 정착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화 전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발명과 발견의 의미 우리 학습지에 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사례 1, 2, 3은 각각 문화 변동의 양상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자, 사례 1번. 서울 이태원에는 이슬람권 출신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하나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히잡을 쓴 여자, 여기 히잡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의복 중에 하나. 그리고 수염을 기른 남자, 이슬람 사원들, 그리고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선 거리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굉장히 이제 혐오한다라고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음식은 또 이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랄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허용한 것.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제품. 그래서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이 늘어선 이 이태원 거리. 이태원 거리에서는 이 이슬람 문화가 전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히잡을 쓴 여자도 볼 수 있고 수염을 기른 남자도 볼 수 있고 사원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문화 변동의 양상인가?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은 세 가지가 있었죠.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이 중에서 사례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문화 병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례 2번. 우리나라의 불교 사찰에는 불교와 관련이 없는 산신각이 갖추어져 있다. 자, 산신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산악숭배의 토착신화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불교에 처음 전파됐을 때 사찰에는 없었어. 불교랑 토착신앙, 이 토착신앙이란 우리나라야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던 거고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접하됐을 때는 산신각이 없었다. 자, 그런데 불교가 산신신앙을 수용하면서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산신각을 짓게 됐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뿌리 내리게 되면서 이 민간인들에게 이게 수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불교가 외래 종교다 보니까 우리 민중과 이렇게 잘 결합해서 전파되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산신신앙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내부에는 이런 산신각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뭐예요? 문화 융합적 성격이죠. 자, 불교와 토착신앙, 산신신앙이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산신각이 있는 불교 사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이제 문화 융합적 형태죠. 자, 자료 3번 보면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노르만족은 10세기 이래로 프랑크 왕국은 지금 프랑스의 이전 형태거든요. 프랑크 왕국 북부의 생강 유역, 지금 노르망디 지방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 이후 노르만족 사회에는 프랑스의 봉건제, 가톨릭, 프랑스어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스칸디나비아 전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가 공존했지만 처음에는 공존하고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중세 프랑스 문화에 완전히 동화됐다. 자, 이거는 문화 동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2번 보면 문화 동화는 자문화,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가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고한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문화에 흡수되기 좋을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쓸게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자기 문화에 대한 보존 노력이 미흡한 사회에서 나타나기 쉽죠. 자기 문화에 대한 스스로 가지는 그런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확고하다면 아무리 다른 나라 문화가 전파돼 오더라도 거기에 흡수되어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자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면 다른 문화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흡수되어 버릴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자, 그런 데서 문화 동화가 나타나기가 쉽다. 자, 교과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주제활동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변동의 양상. 자, 다양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1번, 2번, 3번 세 가지 있어요. 자, 먼저 자료 1번. 한옥으로 지은 성당. 자, 강화도에 있는 성공의 강화 성당은 개화기 때 성공의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한옥 성당이다. 자, 성당인데 희한하게 한옥 성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마당에서 바라보면 부처의 득도를,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는 거죠. 부처의 득도를 상징하는 100년 넘은 보리수가 있고, 자, 성당인데 부처의 득도를 상징하는 100년 넘은 보리수도 있고, 유교의 선비를 상징한다고 하여 학자수라고도 불리는 회화나무도 있고, 그 중앙에 성당 건물이 있다. 성당은 백두산에서 뗏목으로 실어온 적송으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에 따라서 정면 4칸, 측면 10칸으로 지은 남서양의 건물이다. 외양은 소슬대문과 팔짝 지붕을 특징으로 하며 건물에는 한자로 천주성전이라고 쓰인 현판과 그 다음에 유교경전에서 인용한 문장의 성경 말씀을 조합한 글귀가 담긴 주련이 걸려 있다. 성당인데, 자, 한자로 이렇게 이제 글이 써져 있고, 유교 경전에서 인용한 문장의 성경 말씀을 조합해가지고 글귀를 적어 놨어요. 한눈에 봐도 우리의 눈에 익은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여기서 보면 딱 이제 한옥같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보이고요. 자, 다만 지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러나 외양과 달리 성당의 내부는 중앙부가 높은 천장과 양쪽으로 날개가 달린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2줄 또는 4줄로 이렇게 기둥을 갈라서 이렇게 공간을 나눈 서양 그 고대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다. 외부는 한옥인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감이 올 것 같아요. 뭔지. 자, 제대 위에는 만유진원이라고 쓰인 한문 현판이 걸려 있고 벽에는 바울과 베드로를 상징하는 성당 깃발이 걸려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자료에서 말하는 강화도의 이 성공의 강화 성당은 옛날에 그 영국인들이 그 포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지은 성당인데 이 성당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었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익숙한 한옥으로 짓고 불교나 이런 유교 같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양의 건축 양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문화 융합. 자, 문화. 자, 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요인은 이거죠. 영국 선교회와 바실리카 건축 양식의 전파로 문화 융합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판단 근거는 성당 외부는 한국 전통 불교 사찰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다음에 내부는 아까 바실리카 건축 양식을 따온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자료 2번에 확인을 해보면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자,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인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 말레이시아에 편입됐다가 1965년 분리 독립했다. 싱가포르 국민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희한하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원래 말레이인이 거주하던 곳인데 중국계가 되게 많아요. 말레이계 있고 그다음에 인도계도 있어요. 자, 싱가포르 헌법상 국어는 말레이어지만 영어, 중국어, 타밀어도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 자,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이유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 2번에 지금 나타난 거는 지금 아까 보니까는 영어도 공용어로 인정하고 뭐 중국어, 뭐 타밀어, 또 말레이인도 살고 중국인도 살고 인도인도 살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자, 공존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요인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따른 서구 문화의 전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중국인, 그 다음에 인도인 이런 사람들의 그 비중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들은 뭐 밑에다 써도 되고 나는 칸이 모자라서 요 위에다가 쓸게요. 중국이라고 쓴 겁니다. 중국계, 아랍계, 인도계, 이민자 문화의 전파. 여기가 예전에 그 영국 식민 지배 받는 중에 여기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이 아시아 이민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우리 싱가포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뭐 우리 아까 확인했듯이 뭐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다양한 민족이 같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언어도 중국어, 영어, 그다음에 타밀어 등을
공용어로 자,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자료 3번 볼게요.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닌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국가 인도네시아. 자,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국가인데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니다. 자, 희한하죠? 읽어볼게요. 인도네시아는 한때 인도계 힌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융성했다. 하지만 13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발리 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다. 자, 그 결과 주변 지역과 다른 독특한 이슬람 문화 경관이 형성됐다. 자, 인도네시아는 2억 3천만 명의 인구 중에 약 88%인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 이슬람교 국가다. 2억 명이나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다.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료 3번도 지금 어떤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종교를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화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화 공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화 공존. 자, 그 요인은 일단 그 이슬람 세력의 진출에 따른 이슬람 문화의 전파.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요 자료가 좀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기독교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서구 문화도 지금 전파가 된 거잖아요.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은 산타마리아 가톨릭 대성당과 이스티크랄 이슬람 대사관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가톨릭 성당하고 이슬람 사원이 붙어 있더라. 그러면 서구 문화가 전파된 거죠. 근데 지금 서구 문화 전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쓰면은 여기다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에 따른 서구 문화의 전파. 이렇게 하나 더 쓸게요. 자, 이렇게 판단한 근거. 아까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등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아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도 있고 이거 불교래 힌두교 요 사원도 있고요. 요 보로부드르 사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거든요. 불교 유적이에요. 이런 다양한 종교 유적들이 다 볼 수 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2번에 자료 2, 자료 3과 관련해서 오늘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 현상이나 문화 경관 조사해보자. 넘어갈게요. 3번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 변동 사례를 조사해서 한번 분류해보자. 이것도 같이 볼까요? 자,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뭐 이태원 거리 있었죠? 이태원 거리. 자, 문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도 문화 병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융합. 아까 라이스버거, 뭐 김치버거 또는 우리 그 아파트가 이제 서구식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우리 바닥 난방을 우리 전통의 온돌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런 그 아파트 바닥 난방 방식 이런 것도 문화융합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문화동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문화동화 사례로는 우리 거의 요새 한복을 입고 있지 않죠. 요새는 옛날에는 명절에라도 입었는데 요새는 명절에도 잘 안 입어요. 뭐 결혼식 갈 때 패백할 때나 입을까? 또는 이런 뭐 제주도 사투리가 요새 표준어 사용이 제주도 사투리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전국의 이런 사투리 같은 것들이 요새는 TV나 이런 것들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표준어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투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투리를 쓰면 뭔가 좀 촌스럽다라는 인식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보다 사투리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문화 동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에 현대 사회의 문화 변동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변동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 아까 여기 봤던 2-2번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문화를 잃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 문화도 굉장히 쉽게 전파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 변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가 전파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좋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만 써볼게요. 일단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기 문화에 적합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주체적이고 비판적 수용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또 가져야 될 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겠다. 자, 우리 지금 50분 맞추려다 보니까는 요거 2번, 3번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자, 4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먼저 주체적이고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우리 다음 단원의 내용이 그렇다면은 전통 문화에 대해서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오늘 수업 너무 이제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잘 정리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